최근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가운데에는 한국인 영화배우 송지효가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나오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샌드위치 브랜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로의 멤버인 차은우를 모델로 이용하며 샌드위치를 구매할 때 차은우의 사진을 무료로 주는 방식으로 음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일하는 모델들과 배우 가수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모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토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중국의 모델은 현 세대의 광고 집행업체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모델 지망생들은 한국 탐방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비판하던 한 중국인 모델 지망생의 글은 이러했는데요. 최근 많은 국가에서 광고 모델로 한국인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남미 지역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서 경우가 심한데, 이들은 아시아 광고 모델을 이용할 때 무조건 한국인이어야만 뽑는 조건을 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이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아시아인을 보면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아졌고, 넷플릭스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에서는 항상 한국이 만든 영화와 드라마만 소비되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2010년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모델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중국인 모델들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까지도 있으며, 한국어를 마스터한 중국인들은 애초에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업체에 이력서를 내고 있는 실상이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하는 숨어있는 인재를 뽑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는 과하게 한국인들만 점수를 높게 쳐준다는 이유로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보이콧이 일어났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꽤나 충격적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국적이 국제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기회의 평등 박탈이며,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중국인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럽의 거리에는 온통 한국인 광고 모델들이 즐비하고, 동남아에는 더 이상 대기업들이 광고 모델로 자기 나라의 배우들을 쓰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최시원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배우와 가수들은 모두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그 멍청한 인도네시아인들은 그것을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최근에 한 인도네시아의 유명 배우가 쓴 글을 봤다. 그는 자신이 부족해서 한국인들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글의 요지는 이러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자금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많은 가수와 배우들은 대기업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배우와 가수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들의 매니지먼트 산업이 큰 금액을 조달하면서까지 아티스트들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유명인들과 한국의 유명인들이 싸움이 안 되고 있고, 모든 인도네시아 유명인들의 자리가 한국인 모델들에게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나에겐 이 이야기의 요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린다. 한국 모델들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그들의 매니지먼트 산업 규모가 크다던가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독극물 때문이다.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미없는 일회용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올려서 뿌리고 있으며, 전 세계 여자들은 성형수술로 가득 찬 한국인 남성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이상한 판타지를 만족한다. 그러한 상황이 201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13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보고 자란층이 소비층이 되어버리면서 한국이 아니면 멋진 것이 아니라는 듯한 이상한 고정관념이 전 세계에 뿌려져 버렸다.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는데, 누가 봐도 중국인인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는 외국인들이다. 그러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인종차별로 느끼지만, 문제는 외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이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인에게 너는 한국인같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그 한국인같이 생겼다는 말을 칭찬인 줄 알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국인같이 생겼다는 말이 잘생겼고 예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현재 전 세계는 이렇게 한국이 뿌린 독극물로 모든 문화가 치사량에 달했으며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독주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과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미친 짓이 첫 번째로 단행되고 있는 넷플릭스를 막아야만 한다. 넷플릭스의 수많은 한국 드라마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소멸해버릴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은 모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과는 완전 다른 시각을 가진 아이돌 지망생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단순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탓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고 우리의 실력이 그들과 상대하기에 충분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과연 우리가 산업의 크기가 부족해서 한국에 밀린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대하다. 실제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국의 산업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금이 쓰이는 정도의 규모는 중국이 한국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콘텐츠가 외국에서 잘 통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적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국적이 먼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적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로 예를 들겠다. 나는 미국의 영화를 항상 찾아서 보지만 인도에서 만든 발리우드 영화를 찾아서 보진 않는다. 그들의 영화는 항상 개연성이 떨어지고 뜬금없이 춤을 추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도의 영화는 내 취향에 맞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영화는 항상 잘 만든 것들이 많고 재미 위주의 작품들이 많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중국에서 만든 전자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잘 고장나기 때문이다. 면도기라던가 냉장고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대부분 일본이나 한국에서 만든 것들을 구매해서 이용한다. 잘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가 그냥 전 세계인들의 취향에 맞았던 것뿐이다. 한국은 콘텐츠에 매번 진심이고 그러한 콘텐츠는 매번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적이 문제라는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우리 자체가 전 세계에 통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은 이미 작품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된 것이고 그러한 작품에 나오는 배우와 가수 그리고 모델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모델들의 자리를 뺏은 것이다. 우리도 콘텐츠에 매번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보라. 폐왕별이라는 역대 최고의 중국 영화를 만들었던 천카이거 감독의 행보를 보란 말이다. 그는 정말 유능한 감독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산당의 지시로 중국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었지. 제작비는 6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놓고 결국 만든 것은 미국과 한국을 욕하는 중국을 찬양하는 한국 전쟁 영화다. 이딴 영화가 전 세계에 먹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천카이거는 이 영화에 유망한 많은 신인 배우들을 고용했다고 했다. 이런 영화에 유망한 신인 배우를 넣으면 뭐 어떠자는 건가? 어차피 중국인들밖에 안 보는 영화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는 망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영화에 6억 위안을 쏟아부어도 중국을 찬양하는 전쟁 영화를 만들어내면 결국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영화만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최고의 콘텐츠를 뽑아내는 한국을 욕하면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만 한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국적 자체가 주는 힘은 별로 크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중국의 컨텐츠는 돈만 많이 쏟아붓고 재미가 없는 컨텐츠들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마냥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심이어야 한다. 일본은 배우의 풀은 한국에게 빼앗겼더라도 그들의 애니메이션 기술이라던가 게임 산업, 그리고 그들만의 음악 산업을 지켜냈고 여전히 그들은 애니메이션계에서 최고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만약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국 만화 작가들이 자신의 만화는 외국인들이 보지도 않으면서 일본 만화만 보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한심한가? 그러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해외 반응과 댓글을 가져오고 번역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